오늘은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의 6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문턱을 넘다. 부제가 시험, 동맹자, 적인데 벌써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죠? 강력한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을 뒤흔들고 때로는 사실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끄는지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 그럴듯한 이야기는 때로는 명백하고 단단한 사실보다 더 힘이 셀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총 5단계를 거칠 거예요. 먼저 이야기가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알아보고 우리 뇌가 정보를 어떻게 편식하는지 또 이야기가 어떻게 입소문을 타는지 그 원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화가 현실을 이겨버린 실제 사례를 보고 마지막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럼 진실은 이길 수 있긴 한 걸까? 이걸 놓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보죠. 도대체 이야기는 어떻게, 왜 저 단단한 사실을 이겨버리는 걸까요? 그 힘의 근원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마스터 스토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냥 평범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틀 같은 거죠. 사람들이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이야기요. 단순 팩트보다 훨씬 강력한 서사적 우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전부 UFO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 혼자 끝까지 아니야, 그런 건 없어 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바로 이게 마스터 스토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사회적 압력입니다. 진실이 뭐냐와는 상관없이 다수가 믿는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의 힘에 쉽게 휘둘리는 걸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우리 뇌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뇌가 정보를 어떻게 자기 입맛대로 걸러내는지 그 교묘한 필터의 작동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죠. 그 필터의 이름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원래 믿고 있던 거랑 비슷한 정보만 눈에 들어오고 귀에 쏙쏙 박히고 기억에 오래 남는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책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우리는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해주는 정보보다 거봐, 내 생각이 맞았잖아 하고 등을 두드려주는 정보를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애초에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믿고 싶은 것만 믿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스터 스토리가 한번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좀처럼 깨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우리 뇌가 어떻게 편향적으로 작동하는지 봤으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가 사회 전체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이걸 인기 엔진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 원리는 누적 이익입니다. 말 그대로 인기가 인기를 낳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좋은지 나쁜지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인기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눈덩이가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것처럼요. 이 그림이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이야기가 퍼질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품질보다는 아니 다들 왜 저렇게 저 이야기에 난리지? 하면서 인기 그 자체에 더 끌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의 진실성이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기가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우리 뇌 안에는 확증 편향이라는 필터가 있어서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밖에서는 누적 이익이라는 엔진이 돌면서 인기 있는 걸 더 널리 퍼뜨립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현실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강력한 사례 하나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인종 문제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과학적으로는 이미 1950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인종이라는 건 생물학적 실체가 없는 그냥 사회가 만들어낸 신호일 뿐이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른쪽, 현실을 보세요.
인종이라는 이 강력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와 법 그리고 각자의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실과 마스터 스토리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간극이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아픈 사례죠. 이 비유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인종과 인종차별의 관계는 마녀와 마녀 사냥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마녀가 있어서 마녀 사냥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마녀가 있다는 이야기와 믿음이 끔찍한 박해를 만들어낸 거죠. 인종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사실을 어떻게 이겨버리는지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어렵고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이토록 강력한 이야기 앞에서 과연 진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짓된 이야기를 믿고 있고 소수만 진실을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과연 소수는 다수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문제의 원인을 진단했다면 이제부터는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여기서 책이 딱 부러지는 답을 주진 않아요. 그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죠. 대신 우리한테 정말 묵직한 질문 몇 개를 던집니다. 거짓에 맞서려면 더 매력적인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존 이야기의 허점만 파고들면 되나? 확증 편향이라는 저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진실의 목소리가 과연 들리기나 할까? 결국 진실도 거짓말처럼 인기에 의존해야만 하는 걸까? 같은 질문들이죠.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일 겁니다. 강력한 이야기는 때로 부당함마저 정당화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 이유 없이 불공평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듯한 이유라도 있는 불의를 겪는 걸 더 견디기 쉬워하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말이라도 내 고통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진실보다 더 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평생의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거짓이 진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럴듯하고 심지어 위안까지 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과연 진실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